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에서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정말 극히 드물게 있는데 전투기야말로 그 나라에서 가진 고유한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부품 하나부터 설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하며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으로 초음속 전투기 생산 라인을 자국 내에서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많은 나라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구매를 희망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비싸고 오래된 미국산 전투기가 오랫동안 활용 중입니다. KF-21 전투기가 효율적인 과정을 통하여 적합한 성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만 비로소 미국산 무기들을 대한민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무기 종속국을 벗어나 독단적인 무기 플랫폼 보유국으로 등극하여 해외 수출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편 한국산 전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미국에서 심각한 견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에 미국 측의 핵심 부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KF-21 생산 수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전투기 부품 회사인 지사에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실한 답변조차 없습니다.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을 답변해주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엔진의 완벽한 허가가 떨어지면 동유럽인 폴란드는 물론 사우디와 카타르 등 한 번 구매하는데 100대 이상을 구매하는 기름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판매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35년에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2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탑재될 8,000 파운드급 엔진을 국산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비밀리에 접촉해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인 전투기에 사용할 8,000 파운드급 엔진의 고장비들을 작년에 국산화하는 데 비로소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KF-21 보라매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게 팩트지만 향후 국내산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판매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초기 형태인 블록1과 전투 성능을 비교했을 때 KF-21 전투기보다 비교적 구형 기체로 알려진 4세대급 기체인 라팔 전투기가 경쟁자로 꼽히는데요. 이처럼 엔진부터 항전 장비까지 직접 생산하는데 성공한 프랑스를 포함해 미국산 F-35 전투기가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 대상에서 가장 주요한 경쟁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 유명 군사무기 전문가들은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무장 능력 면에서 KF-21 전투기에 따라 잡혔고 아무리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그리스에 수출되어 최신형 전자장비를 갖추어봤자 오래된 연식으로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RCS 형상을 지니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훨씬 더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F-35가 새로운 항전 장비와 레이더로 모두 교체하여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상 KF-21 전투기보다 전자 장비 면에서는 확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이 KF-21 성능 테스트들만 온전히 잘 마친다면 K방산이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과 F-35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KF-21 블록1과 블록2, 3 개발로 점진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확실하게 전 세계에 눈도장을 찍을 겁니다. 우리와 경쟁 상대로 일본산 F-2 전투기는 해외 수출 경쟁자로서 언급할 가치도 없어졌으며 유럽연합이 개발한 유로파이터는 사실상 프로젝트가 망해버렸고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는 미국의 군사무기 제재로 인해 도입 시 외교적인 압박을 받으므로 대한민국이 제작하는 KF-21 보라매의 라이벌은 미국과 프랑스 두 국가로 좁혀집니다.
단 20년 만에 전투기 해외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프랑스 같은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상대로 합리적인 수출 경쟁을 벌일 기체를 만들다니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세계 3위 전투기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확실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이탈리아는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탈리아와 한국 간의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여 5세대급 스텔스기 개량을 계획으로 내세운 게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총생산 GDP가 비슷한 국가이지만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와 개발하지 못한 국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두 나라 간 간격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했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10%를 차지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는 한 번 구입하면 보통은 30년에서 40년을 실전 배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0년 가까이 사용 중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전투기 구입비보다 보수 개량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한국에서 자신들의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락을 채워 이를 훼손할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이 성능 개량을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청구하는 갑질을 당하게 되는데요. 또한 모든 성능 개량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대체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즉, 미국은 전투기 판매국들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금액과 서비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게 판매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전엔 유럽산 전투기 아니면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에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아도 해당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당당하게 자국산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이 내년 양산을 목표로 가동 중에 있으며 이번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야간 비행과 공대공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혹시 모를 오류 사항을 통제하기 위해 점검 중입니다. 미국의 회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투기 시장에 KF-21이라는 걸작을 만들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우리의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